2배가 더 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게 정상인가? 돈줄을 끊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거는요, 양극화만 만듭니다. 2022년도의 부동산 시장은 식어가는 감자가 아니겠나.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의 권대중 교수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가격은 거의 버블이에요. 제가 봐도. 강남 지역의 30평짜리 아파트가 적어도 10억이 넘어도 비싼데 30억씩 가요, 이거. 평생 벌어도 살 수 없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연끌을 하거나 집보세대가 나오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 5월 9일 날 대통령 취임했어요. 지난 10월 말까지 얼마나 아파트 값이 올랐는지 아세요? 서울의 25개구가 2015년 5월부터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10월 말까지 119.72%가 올랐어요.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20개구가 전부 100%가 더 올랐고요. 나머지 5개가 100% 오르지 않은 건 아니지만 거의 98%, 97%에 와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도 67%나 올랐습니다. 2배가 더 오른 거예요, 이게. 10억짜리가 20억 됐는데, 물론 세금도 많이 물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100원짜리 가치인데 120원 주고 사면 20원 더 줬잖아요. 주택도 그래요. 사용수익 처분의 가치가 과연 이게 정상적인가를 우리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91년도에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꺼졌어요. 90년 말부터. 그리고 95년도에 홍콩의 부동산 버블이 꺼졌을 때 이 맥킨지 컨설팅이 쓴 보고서를 보면은요. 버블이 꺼진 일본의 상황을 보니까 GDP 대비 지가 총액이 4배가 넘은 거예요. 그거에 기초해서 우리가 DTI, 뎁 투 인컴이라고 해서 자기 소득 대비 4배 이상 대출 안 주는 걸 만들어지지 모르지만 감당이 안 되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자기가 갚을 수 있는 상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택 가격은 버블이라고 그러면 가치보다 가격이 높으면 버블로 볼 수 있지만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한도가 적어도 집값의 2배, 3배, 4배까지 인정한다 하더라도 4배가 넘어서면 이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집값이 만약에 30억, 40억 간다고 20억 간다고 친다면 과연 중서민들이 이 주택을 사서 감당이 되겠냐. 전부 빚이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비싼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집값을 원점으로 돌린다 그랬잖아요. 이거 위험한 발상이에요. 10억이 20억 됐다가 다시 10억이 되면 20억 있을 때의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상환 능력이 안 돼서 못 갚으면 은행이 파산돼요. 부동산 가격은 급락시킬 수는 없고 버블이라 하더라도 지금 수준에서 하향 안정세로 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시장 안정화 정책을 써야 돼요. 이 수요 공급에 의한 시장 논리로 주택 시장을 접근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정책 변수가 너무 크게 좌우하고 있어요. 분명히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고 수요는 줄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주택을 구매하는데 제한을 해버리면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어요. 지난 10월 26일 날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는 차원에서 전세대출과 중도금 대출은 막지 않았죠. 그리고 일반 매입 대출은 전부 막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의 부동산 시장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은요, 서울이 0.15%로 떨어졌죠. 그 전주는 0.16%였어요. 0.01%씩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상승률이 둔화된 거지 가격이 마이너스 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여전히 상승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당장 부동산 시장은 대출 기조로 인한 하향 안정세를 가고 있는 거지 그것이 결국에 규제가 완화되면 다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거. 규제가 완화되면 다시 시장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은 수요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럼 언제 하락할 것인가 저도 몰라요. 단지 이제 지금 비수기철이죠. 또 대출 규제하고 있죠. 또 이제 금리 인상도 했죠. 이거 말고도 이제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담감도 있어요. 여기에다 미국이 양적 추세를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나 대내 경제의 그 압박이 시장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약보합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높은데 변수가 뭐냐면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이재명 후보는 규제 일변도로 가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또 규제 완화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규제가 더 강화돼서 규제에 의한 시장 안정화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면 규제 완화로 인한 일시적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어요. 두 후보 모두 다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250만 호 주택이 공급되는 시점과 입주 시점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시장이 연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공급하지 않았던 것을 단 1년 만에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금년도에 또 반토막이에요. 12,000가구도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내년에도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은 재건주택 가격이나 전월세 가격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이 있어야 돼요.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주택 공급을 전혀 안 한 건 아닌데 허점이 있어요. 2017년도 11월 29일 날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놨었어요. 그때 100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지금도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주택을 공급할까요?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 형태가 아니고 청년 임대주택 중심이에요. 청년 임대주택을 30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지금 많이 공급했습니다. 물론 21대 국회 때 다시 5만 가구를 공급을 더 하겠다고 했죠. 두 번째는 이제 바로 그 신혼부부 희망주택입니다. 근데 신혼부부 희망주택은 공급량이 별로 없고요. 그런데 청년 임대주택을 30만 가구를 짓겠대요. 그러면 일기 신도시 아니잖아요. 거의 역세권이나 도시 주변 지역에 짓고 있는 것들은 원룸입니다, 다. 청년들이 혼자 살 때에는 원룸에 살 수 있지만 만약에 그녀가 생기고 그이가 생긴다면 적어도 방이 한 칸, 두 칸 있는 집을 원할 겁니다. 이건 실질적 주택 공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이 한 칸, 두 칸, 세 칸이든 정상적인 주택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이제 고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규제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지 못하면서 주택 공급도 늘지 않았어요. 더 나가서 토지 재정 사업을 한다고 한 게 마을 만들기 사업을 했거든요.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해도 이 활성화가 되려면 적어도 3년, 5년, 10년이 걸려요. 정부가 급기야 이제 주택 공급으로 돌아선 게 2018년도 8.27 대책이거든요. 그 당시에 민주당 대표가 이해찬 대표였어요. 재밌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8월 21일 날 정부는 통계청에서 서울의 주택수와 가구수를 발표했어요. 주택수와 가구수 중에서 가구수가 100만 가구인데 주택수가 90만 가구면 집이 10만 가구 모자라죠. 이걸 발표했어요. 물론 그보다 훨씬 더 차이가 나게 90만 가구 정도가 모자라는 걸 발표했어요. 근데 그 중에는 1가구 2주택, 3주택자도 있잖아요. 그럼 더 모자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직접적으로 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언론에 통계가 조작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일주일 후에 이해찬 대표는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처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3기 신도시의 시초입니다. 2018년도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3기 신도시인 왕수 1, 2지구나 창릉지구나 또는 인천 교산지구나 부천 대장지구나 또 하남 교산지구가 토지 보상도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정부의 강한 규제가 아니라면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자고 나면 오른다는 것 때문에 자꾸 뛰어들기 때문에 더 뛰는 거예요, 이게. 수요자가 없으면 가격은 내릴 텐데 그런 불안감 때문에 나는 참는데 옆에 사람이 가서 집을 사러 가면 어떻게 돼요? 경쟁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좀 진정된 그 분위기가 된다면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겠나. 서민들 입장에서, 무주택자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차분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무주택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차피 2025, 6년도 이후에는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겁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반으로 등록한 가구가 2023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한 해에 한 20만 가구 적시 나올 텐데 그런 문제는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본격적으로 아파트가 공급되는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2025년도 이후라고 보면 그 사이는 주택시장이 규제로 인해서 안정화될지는 몰라도 혼란기라고 보여지고요. 정말 시장의 안정화는 3기 신도시가 입주되면서 또 역세권 개발이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공급되는 시점이 2025, 6년도라면 그 이후라고 보여지고 인구도 가구도 2030년부터는 많이 감소합니다. 인구는 이미 감소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은 좀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좀 당장 집이 급한 사람들은 정말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금액 내에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사는 것은 뭐 언제라도 제가 볼 때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청약제도가 지금 가점제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30대는 무조건 질 수밖에 없어요. 40, 50대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청각을 공급한다면 30대의 무주택수, 40대의 무주택수, 50대의 무주택수, 세대별로 무주택수를 가려내고 그 통계 다 나와 있어요. 30대가 만약에 30%가 무주택자라면 그 분양하는 물량의 무작위로 30%를 배정하고 40대에는 40%가 무주택자라면 그 분양하는 물량의 40%를 배정하고 50대는 집이 많잖아요. 세대 내에서 세대끼리 경쟁하게 하는 거예요. 무주택자, 기간, 가입기간, 분양가족 수로 경쟁해서 주택을 분양하면 영끌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겠나.
또 무주택자도 희망을 갖지 않겠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부가 희망주택이라고 해서 실업보호 희망주택을 공급하는데 이게 무려 25만 가구입니다. 자, 거꾸로 청년임대주택 35만 가구에 실업보호 희망주택 25만 가구, 60만 가구를 공급한다면 또 기존 무주택자들의 역차별에 불만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아주 본격적으로 공급이 안 되지만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 주택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사회현상을 왜곡시키는 현상이 되지 않나.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정책이 시장을 끌고 가면 안 된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라는 게 정치적 정책을 내놓으면 안 된다. 근데 이 얘기를 수없이 하거든요. 규제로 시장을 당분간 안정화시킬 수 있지만 시장이 안정화되는 게 장기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이게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란 얘기예요. 장기적인 대책은요. 공급을 늘려야 돼요. 이 부동산 시장은 뜨거운 감자예요. 단기적 대책도 어렵고 중장기적 대책도 어려워요. 매매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공급 물량이 늘어야 돼요. 소위 말하는 분양 물량이 늘어야 돼요. 분양만 받으면 주택시장이 뛰어들지 않아요. 언젠간 내 집이 있거든 이제. 그래서 분양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정책. 두 번째는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입주 물량이 늘어야 돼요. 당장 들어갈 집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단기적 정책으로 입주 물량을 늘리는 정책. 그거를 제가 제안해드리면 단기적 정책은요. 이 저밀도 지구에 다세대주택이나 열주택으로 지을 수 있게 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요. 이거는 3개월, 6개월이면 집이 다 지어져요. 그렇게 해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걸 활성화시켜서 도심지에 땅이 없다 보니까 좀 고밀로 질 수 있게 해야 돼요. 이거는 중장기 정책으로 갖고 가야 돼요. 지금 현재까지 뜨거운 감자였는데 아마도 어느 대통령이 되더라도 시장 안정화를 꾀할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좀 장기적으로 가지 않겠나.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감자가 빨리 식을 거고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감자가 서서히 식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규제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공급은 늘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리 인상부터 대출 규제는 여전히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지만 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서지는 쉽지 않아요. 상승폭이 둔화되는 건 분명하겠지만 2022년도의 부동산 시장은 식어가는 감자가 아니겠나. 오늘 긴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권대진 교수였습니다.